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직격 토론, 오늘도 두 분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재호 전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예. 인사하시고요. 예, 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개천절 집회 광화문 전체를 경찰이 차벽을 쳐서 막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호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사람들이 문재인 찬성이라 그러잖아요. 재인산성 이런 표현 나오죠? 예, 재인 찬성이라 그러는데 좀 너무 과하게 틀어막았고, 그거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틀어막은 게 아니고, 예.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 반대 집회를 틀어막은 것밖에 안 되죠. 예. 그거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 건데, 그거는 계엄령 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예. 그 300대 버스를 갖고 총 4km를 틀어막았는데, 예. 그런 일이 역대 있었나요? 우리도 데모 수없이 해보고, 군사정권 때도 해보고, 박정희부터 전두환 노태우까지 해봤지만은, 경찰이 그렇게 4km를 완벽하게 틀어막고, 70군데나 검문소를 만들고 하는 건 나 처음 봤어요. 예. 그런데 이걸 왜 문재인 반대 집회를 틀어막으려고 했느냐고 하면, 네. 똑같은 시간에 과천 어린이 대공원에는 무려 주차장에 7,000대나 들어가 있고 4차선 도로에 500m나 지금 주차 대기가 있었고, 서울대공원. 그러니까 예. 서울대공원, 과천의 예. 서울대공원이죠. 그리고 명동 일대에 있는 그 백화점은 사람들이 미어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백화점 안에 식당이나 매장이나 이런데. 그런데 이 코로나가 눈이 달렸습니까? 광화문에 코로나가 딱 눈이 달려가고 광화문에 반정부 집회하는 사람은 찾아가고,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 가는 사람도 안 찾아가고, 아니 코로나가 무슨 눈이 달려서 문재인 정권 반대하는 사람만 찾아가는 게 알겠습니다. 아니잖아요. 방역을 핑계로 정치 반대 집회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일 뿐이다. 이 말씀인데 최진봉 교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지금 예를 드셨던 예를 들어서 공원이든 백화점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 그것과 단정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발열 체크하고 그다음에 손 소독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다 착용하도록 하고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만약 집회 오신 분도 물론 그걸 잘 지키면 되는데, 너무 이제 가까이 붙어 있고 오랫동안 머무른 장소에서 가까이서 대화도 하고 소리도 지르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구호도 외치시고, 때때로 지난번 8.15 집회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고 음식도 나눠 드시고 또 얘기하는 장면도 포착이 돼서 그런 부분의 위험성 때문에 미리 예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반정부 집회를 막기 위한 거라면 코로나 이전에 그러면 했던 집회들은 왜 허용을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전에 작년 10월 3일, 작년 계속 집회 거의 매주 있었어요.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그때는 막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상황에서 만약 이렇게 계속 막았다고 하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반정부 집회를 막기 위해서 그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코로나 발생 이전의 집회는 계속 해왔어요. 거의 매주.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이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반정부 집회를 막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이 보수 집회가 사실 수백만 명을 헤아릴 정도로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재호 전 의원. 맞습니다. 코로나라는 핑계거리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코로나라는 핑계거리가 없었으니까 틀어막을 핑계거리가 없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방역이라는 핑계거리가 있어지니까 아주 잘 틀어막았고, 그리고 또 8.15 집회 때 이미 5만여 명의 소위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미 다 파악했다는 것 아닙니까? 통신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이 정부로서는 누가 반정부에 열심히 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번 10월 3일 집회를 그렇게까지 안 틀어막아도 충분히 방역을 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얼마나 협조를 잘했습니까? 그 집회 허가 냈던 사람들 허가 안 되니까 다 취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허가한 것이 추미애 장관 집에서 조국 장관 집까지 그 차량 9대 시위하는 건데, 그렇죠. 그게
한 사람씩 타고 9대가 가는 건데 차 문도 못 열고 그게 더 방역에 위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뭐 손소독하고 뭐다 하고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 어린이 대공원 한번 최 교수님 가보시면 알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그 돌아가는 놀이기구에 거기 뭐 1m도 안 지켜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도 않고. 알겠어요. 그 백화점 안에 식당에 가보십시오. 그게 지켜지나. 최 교수님.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꼭 뭐 고로 타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힘을 산다 이 말입니다. 최 교수님.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재호 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비유는 저는 다르다고 보고 이게 예를 들어 저는 전적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 반정부 집회를 막을 목적으로 코로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느냐의 문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아니다.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전의 사태에서 만약에 뭐 집회하는 걸 막거나 그 전에 작년에 8.15 집회 와서 또는 10월 3일날 개천 집회에서 대통령 욕도 하고요. 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해도 계속 집회는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 이전에 만약 막았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방역의 목적으로 해서 한 것이지 이게 무슨 반정부 집회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지나친 해석이라고. 그럼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당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작년 10월 집회는 물론 제가 주도를 했습니다만은 핑계가 없었다.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막을 수가 없죠. 자, 알겠습니다. 아주 핑계거리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최진봉 교수께서는 이번 한글날도 경찰이 똑같은 방식으로 4km 차벽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옳다고 봐요. 옳다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재호 전 의원 말씀은 집회를 안 하신다고 하니까 뭐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일부에서 예를 들면 지난번 8.15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또 뭐 정확히 제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는 강행하겠다고도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안 하겠다고 하고 법원에서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일 수 있다.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사회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막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재호 전 의원은 한글날은 절대로 그렇게 막아서는 안 된다. 그게 뭐 독재로 가는 길이니까 뭐 막지 말라 그래봤자 안 막을 사람들도 아니고 뭐 갈 때까지 가는 건데 독재 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최근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우리 군이 얻은 첩보를 어디선가 이렇게 입수해서 계속 공개하는 일이 2번 있었습니다. 연유를 바르고 태우라라는 내용. 그다음에 762로 하라. 762가 무슨 북한군 소총 7.62mm 탄환 구경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요거가 오히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최 교수님부터 한 말씀 해보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아마 국방위원회나 아니면 합참에서 들었던 얘기 또는 뭐 이제 정보위를 통해서 다른 의원을 통해 들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파편적으로 하시는데 국방부 발표는 그 내용이 맞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 사실 연유 발언 문제도 나중에 입장을 좀 바꾸셨어요. 연유 얘기는 나왔지만 시신에 발랐다 말았다 이런 얘기는 없었다라고 본인도 입장을 바꾸셨고 이번에 761로 하라 이 말도요. 군 특수 정보를 얻어서 들었다고 처음에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게 국방부나 합창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전문가라는 게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전문가라신 분이 한국의 뭐 국방 전문가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출처가 명확하지도 않은 내용들을 이렇게 막 무차별적으로 유포를 하시면 사실은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이게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국방부의 공식 발표하고 지금 야당의 원내대표 말이 맞지 않으면 이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의혹이 커지고 대군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저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국방위원회나 정보위원회 들어가면 서약서 다 씁니다. 이거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고. 그렇죠. 그리고 정보위원회 간사들 같은 경우도 여야가 합의해서 발표할 내용을 정리해서 기자들 앞에서 2분이 발표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비밀사항이나 아니면 그 첩보사항이 나가게 되면 우리가 첩보 자산들을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시긴트라고 하는데 이게 북한의 통신을 감청해서 파악하는 정보라고 하는데 이 수집 체계가 무력화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통신 주파수를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암호 체계를 바꿔버리면 수개월 동안은 그걸 다시 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개월 동안은 또 북한의 정보를 감청하지 못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럼요. 그런 내용들을 고려하셔서 해야 되는데 너무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말씀하시면
군 정보 체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국민들도 예. 사실관계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이재호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 교수님 말씀이 청와대 대변인 말씀처럼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는 것이 감청 자료를 파악했다. 뭐 그거는 정부가 먼저 국방부가 먼저 이 사건 나자마자 자기네들이 감청 자산을 확보한 결과 뭐 월북 할 의사가 있었다. 예. 뭐 코로나 방역 때문에 했다. 예. 그래서 주겠다. 그 이야기 소위 공개해서는 안 될 그 자산의 정보 자산은 이 여당이나 정부가 먼저 공개한 거예요. 우리 군이 먼저 공개했다. 그럼 먼저 그러면 그런 정보가 이 정권 말기가 되면요. 나도 원내대표하고 뭐 정보위원도 국회의원을 다 해봤지만은 네. 여당에만 그런 정보가 가는 게 아니고 야당 원내대표에게도 정보가 다 넘어옵니다. 예, 그게 그러면 야당 원내대표로서는 여당도 정부도 국방부도 그 정보 자산을 이용해서 발표하는데 공개하는데 당연히 발표하죠. 공개 당연히 하죠. 네. 그 공개 중에 하나가 762로 사살하라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762가 이제 7.62mm의 그 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게 무슨 비밀도 아니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잠깐만요. 이재호 그게 뭐 전 의원. 쉬쉬할 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최지전봉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주호영 원내대표도 군에서 첩보를 입수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한테 들었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요. 원내대표가 군에서 입수를 했던 국방부 공무원에게 입수를 했던 전문가에게 입수했던 그거는 소위 말하는 그 정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당 원내대표가 그거는 그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죠. 정보원 보호 차원이다. 예. 그렇죠. 문제는 그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국방부는 확인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의 여단하는데 잠깐만요.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뭐 정보의 어떤 그 혼선 같은 것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하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최 교수 어떻게 보세요? 짧게 한 말씀. 일단 지금 상황에서 청문회를 하기보다는 진상조사를 똑바로 해서 정확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호 전 의원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방부가 초기에 발표한 내용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혼란이 온 거 그건 정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국방부에 발표한 내용 이후에 지금 뭐 AK 762라든지 아니면 연유를 발랐다 안 발랐다 이 얘기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저는 들려요. 주영 원내대표가 그러면 물론 정보원을 보호해야 된다 하더라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죠. 원내대표라고 하는 야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게감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 거론할 때가 아니고 우선 진상조사부터 할 때다라는 주장이고 이재호 전 의원 청문회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예. 진상조사가 안 되는 게 이게 남북에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북한에 가서 진상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를 하면 그런데 이 안보 상황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청문회를 해도 될까요? 비공개로 정문회는 비공개로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해갖고 필요한 정보만 국민에게 공개도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한 그런 그 방법이 있습니다. 네, 국정감사 이제 본격화되면서 청문회 얘기가 국회에서 어떻게 풀릴지 일단 지켜볼게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이재호 전 의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